자기 연민. 두 번째 화요일. 나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갔다. 그리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화요일마다 선생님 댁으로 갔다.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생님을 만나는데 큰 기대를 가졌다. 죽어가는 사람 곁에 앉아 있으려고 1100km 이상을 날아간 것을 보면 짐작되겠지만 모리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면 시간이 정지된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고 그 자리에 있을 때면 내 자신이 훨씬 마음에 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공항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쓸 핸드폰을 빌리지 않았다. 나랑 통화하고 싶은 사람은 기다리라고 해. 모리 선생님 흉내를 내며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디트로이트의 신문사 사정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 사실쟁이는 점점 더 광풍에 휩싸이게 되어 피켓을 든 데모대와 대체 근로자들 사이에 극심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얻어맞고 신문 배달 트럭 앞에 들어눕는 사태들이 벌어졌다. 그러나 모리 선생님을 만나면 그의 빛에 의해 깨끗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인생을 이야기했고 사랑을 이야기했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 동정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왜 그렇게 동정심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세 번째 방문에 앞서 빵과 서커스라는 가게에 들려서 플라스틱 통에다가 야채를 곁들인 버미셀리, 당근 스프, 바클라바 같은 신선한 음식들을 잔뜩 샀다. 그리곤 선생님의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은행을 털어온 사람처럼 봉지를 높이 쳐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음식 배달 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눈동자를 굴리며 미소 지었다. 한편 나는 병이 얼마나 진전됐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연필로 글씨를 쓰거나 안경을 끌어올릴 만큼은 손가락을 움직였지만 가슴 위로는 팔을 들지 못했다. 부엌이나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졌다. 선생님은 서재에서 등을 뒤로 많이 젖힐 수 있는 큼지막한 의자에 앉아 지냈다. 베개를 받치고 담요를 덮고 메마른 다리를 좀 더 편안히 해주는 고무 받침대에 다리를 올려놓았다. 선생님 곁에는 종을 두고 몸을 다시 움직여야 될 때나 선생님 말 맞다나 볼일 보러 가야 될 때는 그것을 울리곤 했다. 그러면 콘이나 토니, 버사, 에이미 등 집에서 그를 도와주는 소부대가 서재로 들어오곤 했다. 때로 선생님은 종을 들기도 어려워 제대로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당황해 하곤 했다. 나는 선생님에게 자기 연민을 느끼는지 물었다. 이따금. 아침이면 그렇다네. 바로 그 시간에 슬픈 생각이 드네. 그러면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내 몸의 부분들을 만져보고 손가락과 손을 움직여보고 잃은 것들에 대해 슬퍼하지. 천천히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슬퍼한다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슬퍼하는 것을 멈추네. 어떻게요? 필요하면 한바탕 시원하게 울지.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 인생에서 여전히 좋은 것들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네. 나를 만나러 와줄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내가 들을 이야기에 대해, 그리고 만약 그날이 화요일이라면 마치 자네에 대해, 그리고 만약 그날이 화요일이라면 미치 자네에 대해. 왜냐면 우린 화요일의 사람들이니까. 나는 씩 웃었다. 화요일의 사람들.
미치, 난 그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네. 아침마다 조금씩 그런 기분을 느끼고 눈물도 흘리지만 그걸로 끝이야. 깨어있는 시간 내내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내가 아는 사람 대부분이 그랬다. 하루에 자기 연민을 느끼는 시간을 정해두면 얼마나 유용할까. 몇 분만 눈물을 흘리고 그날의 나머지는 즐겁게 산다면 무서운 병을 앓는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계신데 내 몸이 천천히 시들어가다가 흙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은 끔찍하게 짝이 없지. 하지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갖게 되니 한편으로는 멋진 일이기도 해. 그분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누구나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 나는 의자에 앉은 선생님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설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바지를 올릴 수도 없는데 그런데도 운이 좋다고? 정말로 운이 좋다고 말하는 건가?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고 없는 동안 의자 곁에 놓인 보스턴 지방지를 훑어보았다. 목재를 생산하는 작은 마을에서 10대 소녀 둘이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73살의 노인을 괴롭히다 죽인 사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소녀들은 노인이 살던 트레일러에서 파티를 열고 친구들에게 시체를 자랑했다고 했다. 또 동성애자가 텔레비전 토크쇼에 나와서 홀딱 반했다고 밝혔던 상대가 그 동성애자를 살해한 이야기도 있었다. 나는 보던 신문을 치웠다. 선생님은 휠체어를 타고 언제나처럼 웃으며 들어왔다. 코니가 그를 휠체어에서 의자로 옮기려 했다. 제가 해드릴까요? 내가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왜 그런 제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코니를 쳐다보며 말했다. 코니, 이 친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겠소? 그러죠. 코니가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몸을 숙이고 양팔을 선생님의 겨드랑이에 낀 다음 몸을 끌어당겼다. 땅 밑에서 커다란 나무를 빼내는 것처럼. 그런 다음 허리를 펴면서 선생님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보통 다른 사람을 들 경우 들려지는 사람이 드는 사람을 두 팔에 힘을 주어 꽉 붙잡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팔에 힘을 줄 수가 없었다. 그는 생명 없는 무거운 물건 같았고 그의 머리가 어깨에 가볍게 부딪혀 올 때 그의 몸이 커다란 빵덩이처럼 처지는 것이 느껴졌다. 아이고. 그는 나직이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자, 다 됐어요. 다 됐다고요. 그렇게 그를 껴안는 것은 뭐라 정확히 설명할 순 없지만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줄어드는 몸 안에서 죽음의 씨가 느껴졌다고나 할까. 선생님을 의자에 앉히고 머리에 베개를 괴들이면서 나는 점점 우리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달았다. 그러니 뭔가 해야 했다.